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무기징역 위기 허경영 성범죄 백화점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궁 재산을 둘러싼 음해와 흔들기가 있다. 네,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허경영 부역자들, 네, 허경영 부역자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네, 이런 제보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종교 범죄 대책협의회, 네, 활동 회원들, 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뭔가 연루가 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제 종교범죄 예방협회 활동하고 있는, 네, 그러한 사람들, 네, 사람들에게도 지금 접근하고 있다. 네, 이런 지금 제보들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를 알고 남을 알면은, 네, 백전 불패다. 네,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정보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략에서. 그래서 전국 그리고 해외에 정보망을 깔아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는 탈퇴한 사람들이 다 정보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퇴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마음은 탈퇴했는데 몸은 이제 허경영 집단에 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원이 돼가지고 수시로 저한테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 네,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네, 국내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인태가 모를 거다 하지만 부처님 손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전이다라는 거예요. 정보전. 그래서 정보전에서, 네, 우위에 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싸움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정보로는 이 허경영 부역자들이 지금 뭔가 회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전에 회원으로 활동한 자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제 종교범죄 예방협회, 네, 여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접촉이 가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완벽하게 제가 싹 다 공개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녹취록이 확보가 됐어요. 네, 녹취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언제 공개할지 모른다. 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자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네, 부처님 손바닥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무기징역 위기에 있는 이 허경영이가, 네, 허경영이가 지금 이자의 적용 법조를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허경영, 지금 이 광신도들은 무죄다. 네, 허경영이가 지금 아예 감옥에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감옥에 없다. 기가 막힌 겁니다. 네, 허경영이가 감옥에 없다, 이러고 떠들고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은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뭐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공익적 차원에서 공소장이 입수가 됐고, 이 공소장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지금 특경법을 위반해서 50억 이상이면은 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인데, 50억을 우리가 5년을 때렸다고 칩시다. 5년. 네, 그런데 389억이면은 57에 3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57에 35, 35년인데 무기징역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이 허경영이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이런 게 적용이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그리고 정치자금법, 네, 정치자금법도 네, 80억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영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형법의 297조 제2, 네, 298조, 299조,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네, 지금 오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통장을 가압류를 했다. 네, 이런 지금 제보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PC, 네, 미국 PC에 대해서도 집도 가압류하고 연금도 가압류하고, 네, 정말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통장 몽땅 가압류했다. 네, 이런 제보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자가 아주 제대로 이제 심판을 하늘이 갈수록 이제 이런 역천자들은 네, 하늘이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천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순천자들은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데 네, 이 역천자들은 반성과 사과가 안 되는 거죠. 반성과 사과가. 네, 그래서 297조의 제2항, 네, 297조의 제2항이 뭐냐? 297조의 제2항은 네, 이 허경영이가 지금 297조의 제2항 유사강간, 네, 유사강간, 네, 유사강간은 이 국왕학문, 네, 그러니까 국왕학문에 이제 이 성기를 넣거나 또는 성기, 학문의 손가락 또는 도구 같은 거를 넣을 경우에 이게 이제 유사강간이 되는 거죠. 유사강간. 네, 뭐 장갑을 꼈다 그래도 그거는 손가락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유사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헝겊을 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손가락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보면은 네,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 네, 도구를 넣는 행위. 네, 그 뭐 여기다 헝겊을 감싸가지고 넣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네, 이 팬티 위에서, 네, 손가락을 찔러 넣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거예요. 여기 법을 보면은, 네,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예,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에 뭐, 장갑을 꼈든 어쨌든 손가락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는 장갑을 낀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장갑을 낀 손가락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비닐을 덮었다. 그럼 비닐을 덮은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헝겊을 했다. 그러면 헝겊을 감싼 손가락이 되는 거지. 네, 다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손가락이 들어왔느냐. 네, 또는 이제 도구를 넣었다. 도구를 넣는 거. 그러니까 도구가 예를 젓가락이 됐든, 네, 뭐든지 하여튼 도구는 다, 전에도 뭐 젓가락, 정치 토론하다가 젓가락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네, 이것처럼 도구를 넣는 행위,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헝겊이 감싸졌는지, 또는 뭐 비늘이 감싸졌는지, 장갑을 꼈는지,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법은 손가락을 넣었냐 요겁니다. 법은 손가락을 넣었냐 안 넣었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맨손가락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은 맨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장갑을 넣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갑을 넣었다. 또는 뭐 팬티를 넣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잘 모르니까 피해자들이 네, 뭐 손가락이 쏙 들어왔는데 이게 준유사 강간인지 준강제추행인지 뭐 이게 강간인지 또는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298조가 또 이 허경영과 네, 298조는 뭐예요? 네, 이 강제추행이죠. 네, 강제추행을 당한 자.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299조. 네, 299조는 뭐냐? 네, 299조는 네, 이 준강제추행이죠. 네, 준강제추행.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미수범도 처벌하는 거죠. 미수범. 네, 그래서 미수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상담한 사례를 보면은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해외에 있을 때인데 교수님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 고땡땡이라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저를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모텔로 쑥 들어갔어요. 모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텔로. 네, 모텔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 오토바이 그 헬멧 있잖아요. 헬멧으로 선생님을 때리고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뛰쳐나왔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이 고땡땡이라는 선생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예? 내가 이제 원장이니까, 아니 그 학생이, 네, 예,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랬더니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을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장난?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네, 학생을, 응? 오토바이로 그 모텔로 쑥 들어가니까 학생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에 데려다 준다고 선생님 해놓고. 그래갖고 헬멧으로 때리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맞았다 이거야. 이거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정당 방어가 되는 거야. 정당행위. 채말자 할머니처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자를 해임을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나를 그냥 쌍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쌍욕을. 그래가지고 내가 잡아가지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내가 그랬는데,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모텔로 끌고 들어갔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학생이 헬멧으로 때리고 도망 나왔어. 이거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텔에 왜 갈까? 모텔에 왜 가? 모텔에 왜 갈까? 모텔에 노래하러 갔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299조, 300조에 의해서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미수범. 네, 이거는 그 모텔에서 준 강간이 일어날 수도, 모텔에서 강제 추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사 강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강간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가능성이 다 있는 거야. 상식에서는 아니, 모텔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응? 모텔에서 공부해? 한국어 가르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 경찰관이 그걸 가지고 아니 뭐 이게 무슨 성범죄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라. 아, 모텔에 들어가서 한국어 공부하냐? 이 경찰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사 강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난으로 그랬다? 이거 미수범이다라는 거예요. 미수범. 내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틀리다고 댓글을 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다? 그럼 법 왜곡죄로 잡아 쳐놓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이가 무기징역 위기인데 완전히 성범죄 백화점이 아니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가. 네, 이런 정황에서 지금 한울궁 재산을 둘러싼 음해와 흔들기가 있다. 한 매체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허경영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거액의 자금을 노린 공갈 세력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매체를 통해서 허경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 매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허경영 재산을 둘러싼 음해와 흔들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경영 한울궁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자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네, 둘러싼 음해와 흔들기가 있다. 음해. 재산을 둘러싼 음해와 흔들기. 네, 그러면서 신도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허총재를 음해하고 그리고 한울궁을 탐하려 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울궁 재산을 둘러싼 음해와 흔들기. 네, 그래서 지금 제보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네, 이자들이 똘똘 뭉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회동을 하려고 있다. 그 녹취록이 확보됐다라는 거죠. 녹취록이. 네, 그래서 이자들이 허경영 이 허경영 측근으로 분류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뭘 꾸미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전 회원, 네, 전 회원, 그리고 국제종교범죄 예방협회 현
현 회원들한테도 이 접근이 시도됐다. 네, 녹취록이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